네, 안녕하세요. 축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삼성 로봇 M&A 2주식 9월부터 무지막지하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800분이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직접 도움을 받아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장전의 이슈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이 나오면은 바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8월 30일 금요일도 그렇죠. 오전 9시에 말씀을 드린 게 요 센즈랩이 상당히 강세가 나왔죠. 센즈랩이 종가 때는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16%까지 올라가면서 특히 단타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장중에 한 5% 갔다가 그쵸, 여기 저항대 맞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요거는 터치를 해주면서 움직일 겁니다. 우상향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시고, 자, 우선은 세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엑셀 세라퓨틱스는 8월 27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강세가 나왔어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이런 식으로 8월 30일에 상한가가 나왔고 9시 4분에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렸어요. 20% 수준의 강세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요거는 아주 갭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튼 이렇게 장 초반에 대응하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도 전달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입장해 보시고, 100%다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분할로 대응하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무료로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4,940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눌러주신 421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44분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 난 종목 있으면 뭐 수익 났다 또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댓글을 토대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9월 들어서 추석이 있죠. 자, 세 번째 주 9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때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또 휴가철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절 전에는 항상 현금화를 또 많이 해두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때는 개별 이슈로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삼성의 보픽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8월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보픽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번 출시 대상은 B2C 대상이며 시점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죠. 자, B2C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B2B라 그러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이제 B2B라고 해요. B2B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보핏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B2B 거래만 하다가 빠르면 다음 주 9월 초니까 9월 초부터 이제 소비자,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이 판매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전에는 이런 개별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눌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출시 타겟팅이 요 추석 기간이었어요. 부모님의 효도 선물 등의 추석 특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상 지금 추석을 앞둔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가족들과 보내는 분들께서는 선물을 뭘 줘야 하나, 부모님이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그리고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거를 선물해 줘야 되나, 아니면 어떤 거를 선물 요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런 소비자
니즈가 증가했을 때 나오는 제품의 이 기대감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2019년도 때부터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5년 만에 B2C로 판매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9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2019년에서 제임스 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5년 뒤인 지금 드디어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있는 이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작년에 특히 로봇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뭐 때문이었냐면, 작년에 이 삼성전자가 이 보핏의 특허를 많이 출원을 했었어요. 23년 5월에는 2건, 그리고 7월, 8월 해가지고 총 4건을 작년에는 특허 들원을 했고, 그리고 23년 3월에는 보핏이라는 상표까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5월에는 보핏에 관련된 콘텐츠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요 상용화, 보핏의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엄청 올라온 것인데, 사실 AI, 반도체 이쪽에 좀 많이 묻혔죠.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뜬 기사인데,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 특허 출원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특허를 9건을 출원을 했어요. 4월에만 특허를 4개를 지금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주에 주가를 움직였었던 재료들이 엄청 묻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둘 때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잘 잡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 그쵸, 이 SBB 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우선은 캡처를 해왔는데, 뭐 로봇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에요. 주가가 쭉 빠졌었다가 8월에 들어서 이제야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월 5일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락을 소화해줬고 다시 한번 눌리는 느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전에 있는 급락 부분의 매도를 살살 털어내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 한농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게 8월 28일이에요.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을 때 한농화성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개파락으로 막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있을 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요렇게 상승했습니다. 완전히 반등 구간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제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빠르게 상승한 뒤에 이전에 있는 급락을 터치하고 한 번 더 눌렸어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찍었을 때의 당시에 주가가 지금 로봇주들이 만들어진 주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가 반등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수준까지 나왔지만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AI 버블론이 또 등장을 했고 테크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요 AI 칩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AI 시장이 끝이 났느냐?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AI 칩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 서비스 부분으로 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이 인텔리전스 제품에 대한 매수가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애플의 주가인데,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애플은 줄곧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자동차로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아무리 이 자동차의 엔진이 좋아도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외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견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가 자동차의 이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컨텐츠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AI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발표한 이런 인텔리전스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AI 시장에 이 수급을 이어서 받는 게 애플의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그렇고, 그리고 AI와 접목이 된 로봇주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16의 생산량을 10% 늘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텔리전스를 대비하기 위한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인텔리전스 기능은 유망하긴 하지만 올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내년에 25년도가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올해는 조금 발전했지만 내년에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로 인한 기대감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그렇죠. 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번에 2대를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6월 기사예요.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선 당초 예정인 올해 말보다 앞당겨진 6월 달에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하려고 했는데 반년 빠른 6월 달에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의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바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고 실제로 제품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보픽 같은 경우는 B2C로 시장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이렇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B2B로 계속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라 우리가 눌린 주가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 왕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이 대화형 AI 다음 AI 부문 중공업 생산 자동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떤 전망을 지금 젠슨 황이 봤냐면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용 생성형 AI 구축을 돕는 림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요게 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최근 고급 오픈소스 기반 모델의 가용성과 AI 워크플로우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개선하는 에이전트 AI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을 도와주는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 있는 작업을 데이터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효과가 좋은 공정을 그대로 이제 토대로 다시 공정에 입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 디지털 트윈의 기술력을 그 공정에 적용시키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AI 플랫폼으로 만든 게 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자동화 공정에 적용이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생산 공정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플랫폼의 기술도 상당히 비약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화가 빨라지면은 뭐 협동 로봇, 산업 로봇을 많이 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망을 지금 엔비디아가 또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꼭 참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그게 왜입니까? 미국의 이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다시 한번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마구마구 짓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한 이 제조업의 자동화 시스템의 성장성도 엄청 빨라진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역시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이 자동화 플랫폼의 공급 협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19일에 뜬 기사를 보면요. 자, 삼성전자는 실탄이 100조가 장전이 됐다. 임수합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인데, 우선 최우선 인수 후보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독일의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핵심적으로 좀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인수 합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말고도 다양한 로봇주들에 대한 인수 합병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인수 금융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22년도에는 인수 금융 금리가 10%대였는데 이번에 5%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약 바이오를 좀 얘기하면서 인수 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 시장도 그렇죠. 이 B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을 A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융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휴보라는 게 있는데 휴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최초 이족 보행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휴보2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인간형 로봇 플랫폼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한 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행 소프트웨어 기술, 이족 보행, 사족 보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로봇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행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개발을 했고 고객에게 판매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추석 시즌에.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넣었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출자 목적은 경영 참여입니다. 단순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경영 참여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기획팀 임원이 2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사진에 참여했어요. 경영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뭐 사실상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삼성과 밀접한 로봇주입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2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했어요. 오늘 3가지 종목의 로봇주의 이 가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인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로 8월 29일에 말씀드렸었던 목요일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었어요. 전고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장기 이평선이랑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말씀드렸을 때가 요 목요일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30일에 바로 하루 만에 5% 상승이 나왔는데 아주 좋죠. 이 급락 구간을 터치하면서 양봉으로 버텼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게 요 JMS도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요거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고 5% 가다가 다시 물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30%죠.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이 반등을 그려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덕산테코피아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덕산테코피아도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4%까지 갔다가 계속 이 급락을 소화를 해주고 있죠. 자, 흐름이 아주 좋아요. 계속 참고해 보시고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가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잡을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이때 말씀드렸었던 게 유일에너테크가 있었어요. 유일에너테크가 8월 29일에 바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까지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모든 종목을 다 맞춘다는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JLMNS도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분할로 대응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8월 28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8월 28일 영상입니다. 전고체 영상을 또 찍었었고요. 한농화성을 말씀드렸죠. 한농화성을 검색을 해보면 8월 28일이 요 캔들이에요.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을 때 말씀드렸고 다음에 8월 29일에 바로 상승. 그렇죠? 그리고 8월 30일에 바로 15% 상승.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 요거 제가 저항가를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보면은 26,650원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아쉽죠.
그래도 뭐 비슷한 가격까지는 거의 측정해 드린다. 핀포인트로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가격까지는 전략을 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요 KBG예요. KBG. KBG가 28일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1차 저항가를 7,7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주가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29일에 하루 만에 주가가 7,9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7,700원까지 잡았다면은 꽤나 좋은 요 가슴팍에서의 매도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8월 27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엑셀 세라퓨틱스였죠. 엑셀 세라퓨틱스가 8월 30일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아주 시원하게 상한가가 나왔다.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엔셀과 또 CDMO 플랫폼 관련해서 협력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엔셀의 주가에 그대로 반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엔셀이 요즘에 완전히 파죽지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한가로 보답을 해줬어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팍팍 올라가 버리는 종목도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뭐 7월 말부터는 제가 이 진단 키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7월 31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7월 31일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거든요. 2,500원에서 단숨에 5,400원이 됐죠. 자, 그리고 8월 3일 같은 경우는 진매트릭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매트릭스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8월 3일 자리가 요 자리예요. 8월 5일이 월요일이고 이 음봉에서 말씀드린 자리가 2,800원입니다. 단숨에 뭐 7,000원을 넘어버리는 급등까지 나왔고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기류에 탑승할 수 있어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 집중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은 투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세 가지를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현, 그리고 SPG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레인보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는 144,300원이고요. 저항가는 174,000원입니다. 우선 이 기술 이사가 내년에 협동 로봇을 1,500대 이상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지금 우선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선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협동 로봇 중에 유일하게 IP66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의 보유가 있는 AMR의 자율주행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방진 방수가 잘 되는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방진 방수가 되는 요런 자율주행 로봇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대로템과 공동 개발한 요 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시제품을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육군에 납품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산에도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행 기술, 보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은 완벽한 로봇 대장주로 군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포괄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주가가 쭉 하락하는 모습에서 반등이 이제야 슬슬 나오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다가 꺾였죠.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정말로 말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 충분히 막힐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지지선이죠. 주가가 가다가 빠져도 여기에서는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완전히 여기서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저점 매수였는데, 그렇죠? 여기를 깨버리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정말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를 터치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지금 매도가 정말로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가 반등의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주봉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모습이 나오면은, 이전에도 그래요. 여기도 바닥에서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매도가 털린 자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다시 크게 나와 버리죠. 그쵸? 여기도 그렇습니다.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완전히 박살을 나 버리니까 요렇게 상승이 하나 크게 나오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급락을 터치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약한 상태라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등을 만들어 줬었던 여기 아까 봤던,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 왼쪽부터 보면 거래량이 여기가 이제 120만, 그쵸? 120만이 나왔고 여기가 80만, 그리고 여기가 한 70만이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은 50만 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여기에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반등하는 흐름이라 매도가 많이 털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매수 우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가 물량은 많아요. 64,000이 나왔는데 매수가 23,000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주가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2%밖에 안 빠졌어요. 매수가 살 때 엄청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가 상승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봤고요. 저항가는 174,000원입니다. 174,000원의 자리는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4,000원 뭐 최종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16만 원을 1차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현이고요. 화면의 현재가는 23,600원, 저항가는 29,000원입니다. 우선은 자동차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통합을 한 3in 1, 3in 1의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에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현재 협동 로봇용 관절 모듈은 파일럿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고객 요구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는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봇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 로봇 주행 모듈, 웨어러블 주행 모듈 등의 제품 확대 및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웨어러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이게 발작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면의 일봉입니다.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요것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로봇주들 자체가 그래요. 지금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또 외면이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단숨에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테마성이 굉장히 좀 짙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면 후속주가 가고 후속주에 후속주가 가고 이렇게 위성주가 쫙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엄청 가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윗꼬리가 나오면서 영망치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터치를 해준 이 가격입니다.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졌는데 뒤에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빠졌습니까? 여기를 지지하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했었던 물량이 많았었던 자리는 당연히 가격이 오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매도도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도 쭉 버틸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많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특히 오늘의 주가를 체크해 보면 앞에 있었던 이 종가를 보세요. 여기가 종가죠. 여기를 못 넘었어요. 계속 요 구간 22,800원 그리고 뭐 7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를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2만 뭐 3,000원을 지금 넘은 채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종가도 요 구간을 버텼죠. 그러니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면이 그리고 이번에 없었던 기타 법인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개인들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어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5분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5분봉을 보면요, 거래량이 많지 않죠.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아무도 모를 때 사는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 피봇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 하늘색 선을 장중에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는 게 5분봉이에요. 5분봉인데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매도가 강한 구간을 억지로 돌파해 준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끝이 났어요. 계속 바닥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끝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저항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0원이고요. 29,0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매물대에서 다시 지지받다가 쭉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한번 답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 나는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26,000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 SPG입니다. 요거는 국내 1위 감속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런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 로봇 이런 것들이 다 감속기를 쓰게 되면은 SPG의 감속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공동으로 개발했으니까 호환성은 어느 정도 맞췄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피지 슈가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발이 된 양팔형 로봇 요 RBY1은 이 오른팔 왼팔 각각 3kg의 중량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보행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팔의 움직임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팔다리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기업인
폭스콘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이 폭스콘이 로봇 생산, 플라스틱 사출을 비롯해서 공장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화 라인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SPG가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폭스콘의 호재로 SPG도 주가가 올라갑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G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네, 힘이 셉니다. 이게 윗꼬리가 없이 끝이 났어요. 그렇죠? 4.16%로 마무리됐는데 요것도 윗꼬리가 이때 크게 나왔습니다. 8월 22일에 쫙 이렇게 크게 나와 버렸는데 요것도 이제 지지선에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완전히 빠졌었던 요 가격을 터치했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소화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매도가 정말로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바로 버텨버리죠. 그리고 윗꼬리 없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을 소화할 땐 항상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대상승을 만들어 줄 때도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소화하면서 언덕을 만들어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 있는 급락의 악성 매물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비슷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매집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주가는 요렇게 올라가 버리는 지금도 요런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5분봉을 보겠습니다. SPG의 5분봉인데요. 1시 50분부터 강세가 나왔고 이때 완전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종가 때 이 자리를 스무스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꽤나 넣어줬고요. 돌파를 억지로 시켰다라고 보는 자리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고요. 특히 연기 금등에서도 지금 매수를 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주가를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SPG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자리가 회색깔 선을 이탈했다가 확 올려주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전에도 이 회색깔 선을 이탈하고 딱 올려줬을 때 이런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도 회색깔을 이탈하고 올려줄 때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의 SPG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G 같이 봤고요. 저항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31,000원의 자리는 이 자리에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가장 강한 매물대예요.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때 항상 걸쳐 있었던 중간 라인 자리라서 물량이 정말로 이제 강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뚝 떨어졌죠. 다시 한번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저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31,000원 말씀드렸고요.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29,000원도 좋다라고 봅니다. SPG 같이 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SPG 그리고 삼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로봇주들이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고체라든지 제약바이오, 뭐 CDMO, 면역항암 이쪽에 관심도라든지 주가들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미뤄왔었는데 추석을 앞둔 이런 빅 이슈가 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고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분할하시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